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문인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절기상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입니다. 아직은 바깥 날씨가 좀 쌀쌀하고 우리 마음속은 좀 겨울의 마음으로 계절을 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대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초록의 생명력이 열심히 움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초록빛이 방울을 톡 하고 터뜨리게 되겠죠. 우리 시장에도 이러한 생명력이 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 그 봄을 준비하는 것인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 시장의 좋은 기운과 앞으로의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을 해볼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답답하다 하고 이제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의 문을 그럼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발이 한껏 더 풍성해지셨네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저도 머리 신경 안 쓰는데 디스플레이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도. 예, 저희가 이제 네. 스튜디오를 다른 그쵸. 곳으로 왔어요. 되게 이번 주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분이네요. 네, 기분이 좋네요. 더 모발이 부각이 돼요. 여기가 좀 작은 스튜디오거든요. 잘 보입니다. 네. 자, 위원님. 네. 지난 한 주 시장을 좀 복귀해 보면 특히 주 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시장의 좋은 기운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평가하세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많이 내기가 이렇게 힘든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에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머니왕 2부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21선이 60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는 그 구간에서 국내 이제 캔들상으로 여기서 돌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 국내 시장은 턴어라운드를 보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외국인들 순수 유입, 이머징 마켓 ETF에 들어오는 순수 유입 자금이 하루에 1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밖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자금 회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테크주들을 매도하면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 쪽으로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그냥 매수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이제 기업 가치 밸류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반도체 섹터 그리고 특히 AI 섹터에 대한 조정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1970억 달러라고 하는 시가총액을 보여줬죠. 2013년 애플의 실적 그 시가총액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는 장중에 20% 이상에 대한 급등. 제가 봤을 때는 21.4%까지 상승을 하다가 20% 정도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메타의 실적 개선 여기에 주된 포인트는 바로 AI 산업이죠. 메타의 CEO가 한 얘기는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는 10,000개가 필요하냐? 우리는 35만 개의 H100 칩셋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투자 자금의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의 AI 진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셋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쪽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성이 더뎌지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ASIC라고 하는 자체 칩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픈 AI든 메타든 구글이든 인텔이든 전체적으로 다 엔비디아에 대한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본다면 성장 모멘텀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테크주들에 대한 흐름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중앙 칩셋과 코어스 공정에 대한 니즈, 이쪽에 주된 포인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메모리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이쪽 슈퍼 칩셋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HBM에 대한 것. 한마디로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100%를 가지고 있는 그 HBM이 이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이후 엔비디아, AMD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한 납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에 저는 그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 하이닉스가 국내 공장 증설에 대한 것은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북미 공장인 인디애나 공장은 더욱 발빠르게 증설에 대한 추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DIT라든지 한미 반도체로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860억 수주 모멘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증설에 대한 것, 이게 캐펙스 확대에 대한 모습보다는 공장 라인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주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HBM 이 메모리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올해 5억 기가바이트 니즈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10억에서 12억 기가바이트로 확대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공장 캐펙스 증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 또한 이번 2025년 상반기에 대한 HBM3 그리고 HBM3E에 대한 퀄테스트 그 캐파에 대한 솔드아웃이 지금부터 벌써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그 반도체 그리고 AI 이쪽 그 포지션에 대한 것을 비중 50%에서 40%로 줄인 그런 자리인데 여전히 매력적으로 고성장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유효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번 주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처음 듣는 테마이죠. 저 PBR. 지금 비중 20% 정도를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월 달에 기업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은 저희 MTN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저 PBR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들의 그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는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투자할 수 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그 기업 경영 철학이 다시 한번 좀 변화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정부 정책적인 이슈 이게 뭐 인센티브제로 그 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쪽에 추가적인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을 조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삼성물산, 보험, 뭐 화재, 금융,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그리고 지주 회사들에 대한 상승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누가 바로 대장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사들의 상승이 굉장히 두각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1월달 수출 전체 증가량이 18% 증가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56%는 반도체의 증가분이었고요. 이제 자동차 부분은 24.8%, 25% 정도에 대한 상승 증가율을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믹스 개선까지 플러스적인 요인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침체를 하이브리드 차량 및 내연기관 차량으로 커버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저평가 PBR 기준으로 0.34배, 3~5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지금 22만 8천 원, 22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갭 상승에 대한 것은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어도 지금 이 구간이 다시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나타내고 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예 52주 신고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넘으면서 현대차와의 시가총액 괴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줄이면서 그 형제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 간의 시총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에 대한 관전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집안 싸움이네요. 네. 행복한 집안 싸움. 예. 그동안에 기아가 현대차 대비해서 네. 글로벌적으로는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그것을 이번에 폭발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테크주들 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는 사실 매매를 하기보다는 벤치마킹적으로 기아라고 하는 종목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이 기아의 성장 동력, 이 모멘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첨단 산업의 집약체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테크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에 대한 것은 SK 네트워크스도 이제 저 PBR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요 근래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행주. 제가 MTN에 와서 처음으로 강조를 드리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행주들의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제 봄바람 맡으러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행 성수기 어떻게 보면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이 초록빛과 노란색 막 이런 형형 색깔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래서 우리 계좌도 좀 설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장주 하나투어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약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위 2개의 기업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일본, 동남아 이번 설 연휴 때도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재밌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생활투자 매매 기법이잖아요. 네. 내가 소비를 어디에 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디에 소비를 하는가, 여행 많이 가는가. 일찍부터 눈치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을 기울이셨을 겁니다. 남모르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가가 좀 좋은데 다음 주에도 공략 가능하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발 마늘타, 네. 털모, 네. 예, 다모 선생님. 예, 지난 한 주간 시장 분위기가 이제 막판에 확 좋아졌는데 여기서 드는 고민은 네. 계속 좋을까? 물음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수급 상황을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수급 상황은 개인들이 무조건 매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어제죠. 어제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2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개인들의 순매도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1,500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아마 조 단위의 매수 매도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했었던 게 아마 과거로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 보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장 시작 10분 만에 뭐 30분 만에 개인들이 1조 원, 2조 원씩 매수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을 하자마자 바로 매도, 조 단위로 매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찌 본다면 시장 반등 구간 내에서 개인들의 매도, 어찌 본다면 좀 가슴 아픈 수급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어찌 본다면 2,500포인트라는 저항을 과연 돌파해낼까 싶었던 생각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강한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앞서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뭐 저 PBR 관련 종목군들 어찌 본다면 시장에 좀 소외됐었거나 이게 왜 상승하지 싶었던 종목군들이 지수를 방어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그에 반면에 다른 여타 종목군들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다만 어제자의 프로그램 순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 뭐 여러 가지 수급 사항들 그리고 차익거래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물 쪽에서의 매수량이 월등히 크다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큰 돈을 쓰면은 그 큰 돈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세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뭐 저항이라고 해봤자 2,675포인트 바로 전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상승 또는 어쨌든 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일단은 반도체 또는 AI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 삼아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11선을 이탈했었고 21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공교롭게도 전일 그래도 뭐 시가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뭐 여차하면은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뭐 AI 관련된 어떤 이슈 워낙에 많습니다. 뭐 앞서 너무나 자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HBM 쪽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프로세서 쪽이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가지 재료들에 의해서 이것저것 뜬금없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사실상 챗 GPT와의 어떤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활용한 솔루션을 자사 프로그램에 뭐 사실상 뭐 모듈 형식으로 끼워 맞춤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게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칩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AI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구글의 웹 서비스 없이는 사실상 AI라고 불리울 만한 기능 작용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특히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비중은 대략적으로 25%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를 지표 삼아서 보고 일찍 드리긴 했었죠. 지금 11월에 말씀 주셔서 수익률이 무려 700% 바라보고. 그렇죠. 근데 제주 반도체를 이제 도움 받으신 분들의 관점에서 끌고 가야 되나 욕심을 좀 버려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11선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원래는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셨던 분들은 21선 반등을 주니까 여기서 11선 이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못해준다라면 이제 차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기술적 그렇게 봐야죠. 자, 일단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뭐 현대차, 기아 기염을 토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뭐 이렇게까지 과하게 상승을 하나, 뭐 이제 시장에서 해석은 뭐 저 PBR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해외 쪽의 인지도 상승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분명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랜만에 섹터다운 그런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테마로 만들어질지, 즉 기아와 현대차가 필두가 돼서
섹터를 끌어올리고 관련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여러 부품주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수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어떤 우상향의 상승세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상승을 하다가 분봉상에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반등을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비추세 구간 내에서 반등 종목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아니면 스캘핑 또는 종가 확인하고 스윙으로 넘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기아와 현대차 이 두 종목이 사실상 시세가 좀 주춤하거나 꺾이거나 또는 어제의 종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또는 섹터 전반적인 어떤 흐름도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확신 갖지 마시고 일단 대장주로서 내가 기아를 거래하지 않더라도 현대차를 거래하지 않더라도 지표 삼아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략적인 비중은 지금 현 시장 내에서는 20% 정도의 규모로 움직이시는 거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주도 우리가 꼭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지금 쭉 훑어보고 있는데 사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아니면 부품주도 있고 또 정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정말 뜬금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없었던 특히 지금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시장이 하락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아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혀 새로운 뭐 이번 경우처럼 뭐 자동차가 간다든지 정말 뜬금없이 태양광이 간다든지 정말 뜬금없는 정말 비추세 종목에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세가 이틀 이상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를 보시되 길어봤자 이틀 정도 정말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나 뭐 3일째, 4일째까지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하루 이틀 만에 보통 재료가 소멸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테마든 어떤 섹터든지 간에 형성이 되었을 시에는 그 테마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초강세 종목이 2종목 이상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종목이 푹 꺾이면은 그거 좀 눈치 보고 있던 종목군들이 다 감기 몸살 걸리고 투매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랬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정말 바이오 섹터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종목이 시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 꺾이자마자 온갖 바이오 종목군들이 투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것 기억하신다라면 내가 지금 거래하는 개별주가 강세 종목이 무엇인가, 대장주가 있는가, 그리고 2등주가 있는가, 있다라면 그것이 상한가인가, 상한가면 이 정말 섹터가 또는 이 재료가 강하구나, 이거 스윙까지도 봐도 되겠다,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좀 내리신다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겠고 대략적인 비중은 15% 정도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할로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아니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두 분이요. 두 가지 비전 전략이 겹쳐요. 네. 반도체하고 완성차, 그렇죠. 서로 사랑의 종알. 가자. 서로. 예, 양쪽 보시면서 부끄러워 마시고.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뭘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하면 네. 네, 이렇게 눈빛 교환. 이제 별걸 다 해야 되는.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우와, 나만 했어. 예, 준비된 화면 보고 들어와서 나만 상담 했어.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입니다. MTN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네네. 종목 가장 고민이세요? 예, 동국제강을 12,400원에 50% 가지고 있는데요. 오, 비중이 좀 높은 편이시네요. 네네. 비중이 좀 많아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시세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네네.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 네.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너무 드리겠습니다. 고점에 잡은 것 같아서. 오호, 고민이 좀 되시죠? 네네네. 왔다 갔다 네. 그 위아래로 움직여서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동국제강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이번에 담으신 건가요? 그런 거, 예, 어쨌든, 좀 회사가 괜찮으니까, 네. 뭐, 물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물려면 좀 더 사지,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네. 옆에 막 다른 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속이 상하네요. 저 PBR에서 대장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네네. 기아, 그리고 네. 삼성화재, 삼성물산, 그리고 은행 지주사들,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는 대장이에요. 예. 그런데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그 H형강 가격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번 저 PBR 관련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월 달에 H형강 가격을 5만 원을 더 올릴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가격 대비 조금 더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12월 달부터 보다는 수출 데이터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적인 측면은 있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동국제강 차트랑 이 투자 일별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동국제강의 수급 포인트가 1월 말 부분에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들의 관심도가 완전 쏠리고 수급이 조금 부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비중 50%를 다 동국제강에 담으시는 것은 저는 조금 리스크 해지가 되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저 PBR 관련해서는 현재 이 자리 12,000원이라고 하는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는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 고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기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3,000원에서 13,5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2주 연속으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꿈꾸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른 그게 저 PBR이든 아니면 테크 종목이든 아니면 여행주든 간에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를 쪽으로 가긴 가네요. 네? 수급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저평가 매력도를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전 고점을 다 강하게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전 고점 언저리 구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등 줄 때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첫 번째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지금 뭐 저 PBR주 유행이죠. 저 PBR은 워낙 많아요. 지금 우리 앞서서 다뤘던 자동차, 뭐 금융, 지주, 증권, 화재, 보험 포함도 되지만 시클리컬도 많이 포함이 되죠. 건설, 철강, 뭐 화학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건설, 철강, 화학 같은 시클리컬은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뭐 완성차, 뭐 금융지주 이런 쪽은 배당 매력도 있어서 플러스 알파 있는 배당 보자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저 PBR주도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전화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희와 네, 반갑습니다. 이부입니다. 어떤 종목 체크 궁금하세요?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3,400원에 10%입니다. 3,4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매수를 근래에 하셨을까요?
네네네. 오,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주도 사실 저 PBR이긴 한데. 예.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요즘 저 PBR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견을 좀 드린다라면 이게 사실 일본에서 처음 유행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초에 그렇죠. 아니 올해 지금 현재 있었고, 시점도 지금도 계속 저 PBR이라는 게 되게 유행처럼 했는데 야, 저 PBR이란 말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진짜 다시 유행하게 될 줄이야 정말 좀 놀랬고요. 정부에서 똑같이 이제 언급해서. 지금 또 유행을 타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조이시티. 조이시티를 일단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과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좀 긍정적 발언을 했던 그 날이 바로 최근에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많이 발생했었던 1월 24일이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네, 어떤 게임 만들죠? 어떤 게임 만드는 건 모르고 게임주라는 것만 알아요. 네, 일단은 게임을 만드는데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히트작이 없어요. 과거 잠깐 히트했었던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농구 게임인데 그 스트릿 농구 게임이죠. 근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도 역시나 출시를 하고 있지만 그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 왜 상승했는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락을 했고 소위 말하는 중장기 이평선의 어떤 역별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물량 주식수도 상대적으로 게임주 하면은 대다수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좀 무거워요. 근데 이 종목은 매우 가볍습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대략적으로 2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좀 반응을 좀 했던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비중 10%라고 하셨고 평단가 3,4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추격 매수를 하셨거나 또는 단타 치다가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팔지 말라고 하고 싶고요. 이 종목을 일단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되 이 종목이 21선이나 61선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은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라면 더 늘리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절대 기업의 내용 가지고 상승 못 합니다. 절대 기업이 무슨 게임을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이거나 기대작이다 이런 걸로는 상승 못 해요. 정말 뜬금없이 온갖 게임주들이 상승할 때 뒤늦게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진다든지 이런 식의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보여줄 때 더 갈 거야. 내가 목표가를 잡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3,500원 선에서 돌파 못하면 1차적으로 반 정도 매도하시고 3,500원을 종가상 마무리하거나 3,500원대를 확연하게 돌파를 해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대략 4,000원까지 보시되 혹여 진행 중에 상한가를 간다. 그럼 그 다음날까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뜬금없이 정말 게임주들 다 움직일 때 뒤늦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게임 섹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발표가 있을 때 시총이 작다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빠릿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1차 저항선 3,500원, 2차선 4,000원 정리해 드립니다. 잘 나오세요. 연락 주셔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시티까지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갑니다. 문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현대해상을 매수하셨네요. 34,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분위기 좋을 때 잘 올라타신 것 같아요. 35,000원 이상에서 종가가 어제 쓰여졌습니다. 조금 더 욕심 내도 될까요? 현대해상 잡고 나서 15% 많이 살 걸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 관련 자금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부터 저 PBR 종목들을 대거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 안에 착안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해상이 거의 0.7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0.44 정도에서 0.7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PBR 1배 수준까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PBR 1 아니 0.9를
기대하고 포모 현상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욕심 조금 덜어내시고 선점하셨던 그런 자리에서 저는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증권사 레포트는 42,000원이 나왔지만 목표 가격에 대한 제시보다는 지금 벌써 9일, 10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좀 강한 꼭지에서 못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매매 전략을 주시네요. 축하드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즈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8%. 일단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요. 현재가하고 매수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손실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과도 연관성이 있고 2차 전지와도 연관성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기 또는 어떤 전자제품과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어제 시장 뭐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하지만 거래 대금이 6억 2,800만 원밖에 되질 않았었고요. 거래량은 6만 주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달리 본다면 순전히 저의 관점이긴 하지만은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에서 혼자 고군분투 싸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거 방송 끝나고 혼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을 좀 매도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어찌 본다면 뭐 요즘 유행한다는 뭐 저 PBR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금이 좀 붙어주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에서 좀 거래하시는 게 낫겠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매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은 워낙 인기도 없을 뿐더러 아마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느 날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으나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어떤 시간 추정을 좀 해본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한 달 내에 뉴스조차 없으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일단 매도 후에 차라리 얼마 되지 않는 손실이니까 인내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손익 상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혼내지는 않겠습니다. 네. 갈아타는 전략으로 네. 잘 안내해 주셨네요. SP 시스템스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고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종목 AS 먼저 하는데요. 김도영 위원께서 비트컴퓨터를 12월 4일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60% 넘어갑니다. 네.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시세 급등이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원격 의료 테마 주에서 대장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드는 고민은 목요일 날 급등을 했다가 네.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놓아줘야 될 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비트컴퓨터는 저번 주에도 이 자리에서 AS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죠. 6,500원 이라고 하는 가격. 왜 도대체 6,500원이냐? 거기가 이 친구의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자리 안착과 이 자리에 대한 자리만 잘 잡히면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런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 이유, 동 종목의 특성이 윗꼬리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 달리는 그런 흐름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6,000원대 초반, 5,000원대 후반 정도 가격보다 아주 높으신 9,000원대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을 지금 여기 있는 5일선이 깨지면 비중을 크게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6,000원대 미만에서 잡으신 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강조드렸은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잡아 먹으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리고 이쪽 원격 진로에서 이전까지는 인성정보가 대장이었거든요. 지금 대장이 비트컴퓨터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비중을 크게 실기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쪽 원격 진료 시장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그 1분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적인 이슈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우상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수급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리아 서킷 가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0%.
당초에 매수가 대비했을 때 종가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략은요? 지금 10월 16일 날부터 추천드렸던 종목, 그리고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슈팅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사실 이제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아예 이쪽 기판 쪽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60일선 하회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AS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애플 아이패드 1분기에 OLED로 전환하는 이 제품이 국내에서 한 1000만 대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예상대로는 LG 디스플레이가 한 600만 대, 삼성 디스플레이가 40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수량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600만 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제외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그 1000만 대에 대한 PCB 물량을 올해 코리아 서키트가 전량 소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1분기에 애플 아이패드 지금 공장 가동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내년에는 더욱더 이쪽 OLED 전환을 더 전종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3,500만 대에서 4,500만 대까지 지금 캐파적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라서 부담스러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NHNKCP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네, 맞습니다. 흐름이 어제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는 보유 또는 재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중요한 점은 수급상의 어떤 큰 이슈는 없습니다. 즉 기존의 기간의 어떤 물량들은 상당 부분 잠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시장 또는 화요일 시장 다음 주 내에 11,500원대를 회복해 주게 된다라면 일단 뭐 신규 매수도 좋고, 또 갖고 계셨던 분들 추가 매수도 좋고, 또 차익 실현 하셨던 분들 재매수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고, 수급상의 어떤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사실상 추세 매매를 하셔도 좋을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대응 위아래 잘 물타기, 그러니까 흐름을 잘 타면 괜찮다는 의견. 크래프톤 가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어제 종가 보니까 네. 52주 신고가. 그렇더라고요. 와, 어떻게 네. 해야 돼요? 크래프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외에는 정말 히트작이 딱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는데 그중에 게임들이 상당수가 인기를 얻지 못하거나 기대를 받았지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던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가 워낙에 인기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시 동시 접속자도 사실상 글로벌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끌고 가실 분들은 계속 끌고 가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1만 원대까지 눌림과 조정, 그리고 악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지를 해준다라면 신규 매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종목 역시 되도록이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MTN 안에서 앵커들 사이에서 또 배틀그라운드 그랬어요? 유행이었거든요. 예, 전 게임 똥손이어가지고 잘 못했고. 전 멀미합니다. 네, 추억의 게임입니다. 네. 근데 시세가 이제 다시 나기 시작해서 조금 더 욕심내는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아야겠죠?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변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동차 부품 준비하셨나요? 따라갈 건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시장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명 성우하이텍 말씀드립니다. 현대차랑 기아 납품업체로 어떻게 보면 성우하이텍이 현재 PBR 수준으로 0.6배 정도 수준, 0.5배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성우하이텍이 이전에 있었던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번에 안착을 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조금 부족하게 밑으로 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지금 현재는 실적적인 베이스를 현대차와 기아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 PBR,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주는 종목군들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치적인 평가, 그리고 현금에 대한 보유 능력,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잘 구성이 되면서 현재의 저평가, PBR 종목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 성장주들로의 자금 유입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 코리아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전환과 변화에 대한 요인 안에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쪽을 좀 따라가자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성우하이텍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야수의 심장이신가요? 예, 지난주에 증권사 안에서 무더기 신고가 나왔는데 네. 그 가운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네이별 밴드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예, 스마트폰을 찍으셔가지고 꼭 네이별 밴드 참여하시면은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어떤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아마도 하나투자증권을 관심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금융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줄 때도 하나투자증권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는 일단 지분 관계가 있는 지금 현재 IPO를 앞두고 있거나 IPO가 예상되거나 또는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들을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벤처 캐피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자, 그런 부분들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함께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어제자 기사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제 토스가 사실상 IPO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주관사로도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일단은 기관과 외인의 어떤 수급, 금융주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유지되었던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네이별 밴드 또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은 끝나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간략하게 들어볼 텐데, 오늘은 작정하고 네. 저 PBR주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테크주들도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테크형으로 불릴 것 같은데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대한 설날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종목 분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별 밴드와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네이별. 예, 네이밍이 이렇게 귀엽네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상시자. 예. 알겠습니다. 네. 인정해 드릴게요. 네. 시장 돌파, 네. 꾸준한 수익이 답이다. 이런 주제네요. 일단 괴로웠죠. 1월 달은 사실 정말 괴로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으로 벌어야 되고, 또 주식 외에 답이 없으신 분들,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남은 사다리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주식으로 돈 봅시다. 자, 시장 돌파 흐름 나왔습니다. 자, 2월 함께 큰 수익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 것이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보이시는 네이별 밴드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엽네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사이버 몽크님께서는 네이놈 밴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인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검색창, 초록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